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금 잠깐 이제 교육에 앞서 지금 비가 14일서부터 7월 14일, 13일, 14일 좀 많이 내렸고 15일도 좀 내렸어요. 그래갖고 충청권이나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되게 많이 속출되고 인명사고도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본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번 좀 집이 단독주택이고 좀 그런 분들이시면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누전 차단기가 집에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전의 위험으로 집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0.03초 30mA 0.03초 이내에 이제 자동 동작되는 차단기를 우리가 이제 설치해서 집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전 사고로는 이제 사망되지는 않는데 그 외에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누전이나 그다음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선용 차단기만 설치되어 있다던가 어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사망 사고나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플랜트 쪽에 일을 하고 건설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교육을 되게 하는데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떤 강의를 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근데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전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들어왔을 적에 들어왔을 때 건강하게 들어왔으면은 나갈 적에도 이제 건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불안전한 이제 작업 상황에 어떤 안전 시스템들을 우리가 다 구축을 해놓고 시설을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사고 나시는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거를 하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꼭 해서 사고가 나요. 확인하라는 거 확인 안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 관리자들이 현장을 돌고 이제 관리를 하더라도 항상 사각지대는 벌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이제 복불복이라는 말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수많은 그 안전관리, 그 다음에 그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페트롤을 돌고 관리를 하더라도 구석구석 돌고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빈 시간에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사고까지 연결되는 거는. 안전관리들이 이제 지적하고 현장에 계속 있으면 되는데 각 작업이 100개에서 있으면 100명의 안전관리자를 다 두고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자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관리감독자도 일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법으로 막 너무 많은 일들을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법들은요. 탁상공방 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다 만들고 이거를 교수나 다른 이제 현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받고 그게 법제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만들어지면은 현장에서는 많은 이견들이 생겨요. 듣질 않으려고 하는 거죠. 법 만들었으니까 이론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니네 따라 하면은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법들이 너무 많아요. 뭔 사고만 나면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갖고 저도 내가 이렇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특수성까지도 이게 기술자들한테 알아서 좀 부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법제화해 갖고 자꾸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도 자꾸 시키는 거 하다 보면 창의성이 결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키는 거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창의성 있는 일들을. 이제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느끼는 거나, 아니, 저기,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나
하면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능 인력들이 이게 급여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요. 관리직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채워지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해외에 있는 간단한 이제 노무자들이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에 90년도나 80년도나 90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는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현장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건설사들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인건비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고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지붕 붕괴, 거푸집 붕괴 사고, 뭐뭐 건설사들 막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거 있잖아요. 실제 현장 가면 개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를 좀 알고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우리 기술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기본에 충실한 이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영상은 아빠가,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큰 애가 작은 애가 와가지고 자꾸 헷갈렸는데요. 요 영상은 제가 이제 조금 잔소리하면서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똑같이 그 두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을 찾고 답은 이제 건반장이 얘기해서 확인하는 체계로 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17년 3회차 전기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 가볍게 듣고 가자. 전기기능자 3과목 전기설비입니다. 41번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죠. 지선. 42번 가공전선로 지선에 사용하는 애자는 무엇인가? 답은 1번이죠. 구형애자. 우리가 구형애자를 지선애자, 옥애자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다 합쳐서 큰 개념으로 구형애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갖다 놨었고요. 43번 정크샷 박스 내에서 절연전선을 직거리 접속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와이어 커넥터라고 했죠. 답은 4번입니다. 44번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 기계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답은 나왔다 하면 5턱이라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45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잘못된 배선 공사라는 답은 4번이죠. 플로 덕트 배선.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요거 1, 2번만 암기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꽈서 나와도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리면 진짜 안 돼요. 46번 동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을. 이 문제도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여기서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1번은 맞는 거고 2번도 맞는 거고 4번도 맞는 거예요. 3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PB 이렇게 적혀 있으면 푸시 버튼 스위치가 우리가 PB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 놓으시고 1번은 맞다 하고 2를 물어보면은 틀린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47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지 시스템의 구분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개통접지와 보호접지, 필해 시스템 접지는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지만 3번 중성선 접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48번 다음 중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답은 4번. 절연 저항 측정이면 4번이에요. 4번. 그죠? 접지 저항 측정은 어스 테스터기 2번이고요. 47번 저하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50cm. 센티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이었다 그러면 0.3
또는 30c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답이 50입니다. 요거거든요. 50번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해지는 국화 중에 대해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답은 2번이에요. 만약에 가공지선 여기 있는 가공지선을 물어보면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지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안전율이 2 이상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51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공사 시 사용하는 공사는 답은 3번 클리퍼죠. 굵은 전선 절단은 클리퍼예요. 52번 화약류 저장 장소의 배선 방법에서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전선로. 죄송합니다. 목이 말아서 물 좀 먹었어요. 53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강판재의 최소 두께는 답은 1.2mm 이상. 1번. 54번 한 수영장소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영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3번이죠. 이거 여러 번 나왔었어요. 이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게 가공인입선으로 문제 나오는 것보다는 연접인입선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었어요. 55번 변압기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특구와 컷아웃 스위치, 그러니까 COS죠. 변압기 용량을 몇 kV 이하에서 사용하는가? 이거 우리가 이제 300 kV 이하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저번에 싱글라인 SLD 단선도 설명할 적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55번은 답은 3번입니다. 56번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저하 옥내 전기설비 공사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우리가 가연성 가스는 금캐잖아요. 그래서 금속관 공사 아니면 케이블 공사인데 여기서 나머지 해당되는 거 없고 3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57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다음의 전선을 사용할 때 맞게 사용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이죠. 절연전선 10mm 스퀘어의 단선. 알루미늄은 16이죠. 근데 여기 절연전선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8번 전선의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비닐 절연 비니시스 케이블. 59번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등전이 본등이죠.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하가공 전선 또는 고하가공 전선로 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답은 4번이죠. 6m. 도로 횡단 6m.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반복을 했고요. 좀 빠르게 두 번째 반복할게요. 41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 지선. 42번 가공전선로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무엇이라 하는가? 구형애자. 1번. 4번 정크션 박스 내 절연전선을 직거리 접속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정크션 박스, 사각 박스, 스위치 박스, 뭐 콘크리트 박스 내에서 우리가 직거리 접속해서 전선을 이제 두 선을 꼬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와이어 커넥터로 직거리 접속한 데 덮어서 막고 저기 접속해서 이제 연결점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절연 테이프로 마감 처리해 주면 물도 들어가지 않고 잘한 거라고 했죠. 요렇게 하는 거. 이게 두 개 선을 묶고 때에 따라서는 굵은 거에 세 개 선도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개 선을 묶고 기본은 두 개. 그다음 와이어 커넥터로 돌리면은 얘가 이게 잠겨져요. 돌리면. 그리고 절연전선으로 이제 검정색 절연전선 피복을 완전히 방수 처리해 주면 이제 끝. 우리가 고무 테이프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무 테이프는 좀 두께가 절연 테이프보다는 좀 두꺼워져요. 그래서 보통 절연 테이프는 고무 테이프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방수를 완벽하게 할 거다 그러면 고무 테이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무 테이프는 또 이 절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햇빛에 노출되면은 계속 자외선에 의해서 피복이
그 끈끈한 게 없어지고 깨져갖고 나중에 끊어져 버려요. 근데 고무 테이프 같은 경우는 녹아져서 한 몸으로 돼 버리거든요.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44번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한 장소의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 기계기구 또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오터. 45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잘못된 배선은 답은 4번이죠. 플로덕트 합금캐는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6번 동전선의 접속 방법에서 중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이죠. 중단 접침용 슬리브 2형에 의한 접속. 47번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지 시스템의 구분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죠. 중성점 접지. 48번 다음 중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계기는 답은 4번 맥업. 49번 저하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상호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 50cm. 50번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해져 있는 곡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 2번 2.0. 51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 공사 시 사용하는 공구는 답은 3번 클리퍼. 52번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 방법에서 전용기 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가? 답은 4번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 전선로. 53번 배전반 및 분전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강판재의 최소 두께는 답은 1번 1.2mm 이상. 54번 한 수영장소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영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3번 연자비니선. 55번 변압기 보호 및 개폐기를 위해 사용하는 특구와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의 몇 kV 이하에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 300kV 이하. 이게 kV는 변압기 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56번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저하복내 전기설비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금속관 공사. 57번 가요 전선관 공사에서 다음의 전선을 사용하였다 맞게 사용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 절연전선 10mm 스퀘어의 단선. 58번 전선의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0.6 슬러시 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59번 접시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등전이 본딩.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저하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소 높이는 답은 4번 6m. 이제 두 번 반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시간이에요. 준비하시고 이제 시작합니까? 시작하여. 41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철탑?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 어떤 거예요? 답은 4번이죠. 지선. 4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1번 구형회자.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와이어 커넥터. 44번 문제 읽으시고 이건 볼 필요도 없다고 했죠. 나왔다 하면 오턱. 3번. 4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플로 덕트 배선. 왜냐면 합금캐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 2번에 요 내용인 거죠.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로 나왔기 때문에 합금캐. 가연성 분진도 합금캐로 보는 거고요. 요건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가연성 분진, 소백분, 전분, 유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까 여기처럼 가연성 분진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물질을 주고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다 외워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4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3번 종단 겹친형 슬리브 2형에 의한 접속. 4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그렇죠. 3번 중선점 접지. 문제 읽으시고 답은 그렇죠. 4번 메가. 49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4번. 만약에 고압 가공전선을 케이블로 물어봤다. 답은 2번이 된다고 했죠. 50번 문제 읽으시고 지지부리 기초 강도를 물어봤죠. 그러면 2.0. 가공지선 물어봤다. 그러면은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2.5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 2.0입니다. 51번 문제 읽으시고 요건 수없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51번의 답은 2번 클리퍼. 52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전선로. 53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그렇죠. 1.2m 이상. 54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우리가 수영가에서 수영가는 연접인선. 연접인선은 저압밖에 없다고 했죠. 55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그렇죠. 300kV 이하. 답은 3번 변압기 용량을 의미한다고 했죠. kVA. 56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몇 번? 외자 사용공사? 아니죠. 답은 3번 금속관공사. 57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그렇죠. 3번 절연전선 10mm 스퀘어의 단선. 58번 요것도 몇 번 나왔었어요. 15년도서부터. 58번의 답은 몇 번? 그렇죠.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59번 문제 읽으시고 이건 쉽잖아요. 그죠? 않는 것은 우리가 보호도체 접지극 접지도체는 맞지만은 등전이 본딩은 아니라고 했죠. 답은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문제 읽으시고 답은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 다 달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로 횡단 물어봤어요. 철도 횡단 물어봤어요. 횡단 보도교비 물어봤죠.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7년 3회차 상과목 전기설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17년 3회차까지 가면서 15년, 16년, 17년 3회차까지 지금 이제 그 레벨 2를 이제 끝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여러 번 보다 보니까는 이제 대충 넘기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겹도록 보시고 거기에 몇 번을 더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콱 박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내용들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에 가물가물하더라도 그렇게 연습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서 의식적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일도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일단 그냥 하고 알아야 되니까 뭐 찾아보면서 하고 이것저것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이제 벌려서 하고 그리고 그거 익숙하실 때까지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느 공부 방법이든 일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들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이야 이제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책을 보고 먼저 합격하신 분들 내용을 보면 되는 거고,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먼저 직장 생활하신 고참들, 선배들, 아니면 뭐 팀장, 뭐 임원들을 보고 물어보면 결정을 해주잖아요.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공 서열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지간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전전 회사에 있을 적에
연궁서열을 깨버리니까는 품질 불량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전산화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설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는 사실은 이 손가락에서 나오고 자기 경험에서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말이 오늘은 좀 길었네요. 비 오는데 비 피해 조심하시고 어, 안전한 이제 장마철을 이제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